네,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 코드 208370이죠. 이 회사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2025년 11월 4일자 자료를 가지고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의료기기 만들던 곳에서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중인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뭐랄까요, 최근 재무적으로 확 좋아진 거랑 AI랑 엮인 사업들이 좀 흥미롭던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셀바스 헬스케어가 가진 하드웨어 역량이 있잖아요. 의료기기 만드는 거. 네, 그쵸. 그거랑 모회사인 셀바스 AI의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이게 어떻게 딱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는지. 아, 시너지. 네. 그리고 그 시너지가 진짜 사업 성과로 또 미래 가치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뭐 둘이 합쳤다. 이거 이상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럼 그 핵심 구조, 그걸 좀 더 파고들죠. 셀바스 헬스케어 보면 아큐닉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최성분 분석기, 혈압계 같은 거요. 네네, 아큐니. 이게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인데 이게 그 모회사 AI랑 어떻게 딱 연결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그 지점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큐닉 기기에서 당신의 어떤 생체 데이터가 측정되잖아요.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셀바스 AI의 셀비 체크업이라고 AI 엔진이 있어요. 거기로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 셀비 체크업으로 분석이 되고. 셀바스 헬스케어의 다른 서비스, 예를 들면 AI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같은 걸로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기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AI만을 위한 약간 독점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데이터 파이프라인? 네. 이게 잠재적으로는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데이터 경쟁 우위를 만들 수도 있고 고객을 딱 묶어두는 효과, 락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기 파는 걸 넘어서는 그림인 겁니다.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쫙 모으고 그걸 자기네 AI로 분석해서 다시 그걸 서비스로 판다. 와, 이거 확실히 그냥 제조업체랑은 다른 그림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 성과로도 좀 이어지고 있나요? 아까 재무적 턴어라운드 잠깐 얘기했는데 3분기 실적이 되게 눈에 띄던데요? 네, 그 변화가 이제 숫자로 딱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25년 3분기 실적 보면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나 뛰었고요. 58%요? 와.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오. 재무 건전성 보여주는 지표룸에 피오트로스키 F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9점 만점에 8점 나왔어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죠. 8점이면 진짜 양호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일회성으로 반짝한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체질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도 좀 있습니다. 이런 턴어라운드가 가능했던 데는 아무래도 시장 환경 영향도 있었겠죠. 당연하죠. 그냥 혼자 잘했다기보다는 뭐랄까 거대한 파도에 좀 올라탄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아,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네,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씩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가면 이게 한 8천조 원 넘어갈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8천조 원. 특히 우리나라는 더 가파릅니다.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45% 이상. 이건 뭐 폭발적인 성장세죠. 와, 45%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셀바스 헬스케어가 딱 집중하고 있는 AI 기반의 예방이나 관리 솔루션. 이쪽에 아주 그냥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 포인트랄까? 성장 동력. 이건 구체적으로 뭘로 봐야 할까요? 보고서에선 한 3가지 정도 짚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크게 3가지 테마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모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한 의료 AI 경쟁력. 이게 기본이고요. 네, AI. 두 번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이라는 곳이랑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 같은 원격 의료 관련 움직임들. 아, 원격 의료도.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정부 정책. 특히 그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형 알파헤이츠 프로젝트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던데 이게 그냥 과제 하나 따낸 거 이상이다. 이런 건가요? 이건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같아요. 단순히 뭐 정부 과제해서 지원금 받는다 이걸 넘어서요. 네. 정부가 셀바스 헬스케어의 AI 플랫폼 기술력 자체뿐만 아니라 이걸 진짜 시장에 내놓고 사업할 수 있는 능력, 즉 상용화 역량까지도 인정한 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 상용화 역량까지 인정을 받았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AI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같은 솔루션들이 정부나 지자체 대상으로 B2G라고 하죠. 그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꽤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뭐랄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요. 근데 이 보고서는 또 중요한 리스크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모회사 셀바스 AI의 과거 회계 이슈죠. 이게 왜 그렇게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2019년에 셀바스 AI가 이 셀바스 헬스케어 관련 문제로 재무제표 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정 의견이요? 네. 한정 의견이라는 게 뭐냐면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봤는데 일부 내용에 동의할 수 없거나 아니면 자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검토를 못했을 때 내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좀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아, 좀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비록 이게 과거 일이고 뭐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이력이 한 번 있으면 그룹 전체의 어떤 지배구조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시장이 좀 근본적인 불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뿌리 깊게요.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불신이라는 게 주가 상승을 계속 억누르는 일종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못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과거 실적 기준으로 본 주가 수익 비율 PE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높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주가가 과거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미 좀 많이 반영됐거나 아니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성장 기대감이랑 과거 리스크의 그림자가 딱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니까 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서요. 주가가 연중 최저점 근처까지 내려갔을 때 외국인들이 막 샀다고요. 네,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예요. 11월 4일 기준으로 주가가 3,400원대 초반까지 갔을 때 외국인 순매수가 눈에 띄게 들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 저점에서 외국인이. 네, 이게 뭘 의미할 수 있냐면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재무 건전성도 개선된 걸 확인한 일부 투자자들이 아, 이제 바닥은 다졌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온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가치 투자나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접근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성향의 자금일 수 있죠.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400원 선이 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위로는 4,200원 부근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보여요. 3,400 지지, 4,200 저항.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아직 증권사 리포트나 뭐 목표 주가 컨센서스 같은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이제 막 발견되어 가는 단계의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슬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셀바스 헬스케어는 하드웨어 만들던 회사에서 AI 플랫폼 기업으로 꽤 성공적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재무적으로도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부 프로젝트 참여 같은 성장 모멘텀도 확보를 했고요. 하지만 과거의 모 회사가 가졌던 회계 이슈 때문에 어떤 불신이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양면적인 정보가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딱 증명된 펀더멘털 개선, 그리고 정부의 인정,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과연 시장 참여자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과거 이슈에 대한 불신, 이걸 넘어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 그 불신을 이겨낼 수 있을까? 네. 만약에 그 불신을 넘어서서 기업 가치가 다시 평가받는다면 그 변화의 첫 신호는 뭘로 봐야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증권사들에서 분석 보고서가 막 쏟아져 나온다든지 이런 시그널이 나타날 때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